안녕하세요. 예, 우리 교포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는 얼마나 건강에 지내셨는지요. 코비드 때문에 고생도 하셨고 또 더운 날씨에 고생도 하시는데 이제 모처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플러싱에서 오랫동안 개업을 하고 계신 김세진 닥터 내과 전문의를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름 김세진이고요. 내과를 지금 플러싱에서 개업하고 있는데 새생명재단의 지금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생명재단에서 들은 사람도 있지만 또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또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새생명재단의 이름이 사실 귀한 것 같으면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혼동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새생명재단은 백혈병 환자들하고 좀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 또 영주권도 없고 뭐 진짜 좀 어디 갈 데가 없고 좀 힘든 처지에 처해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백혈병 환자들, 혈액암 환자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백혈병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나는 뭐 담배도 안 피고 우리 가족력에 이런 것도 없고 뭐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안 걸리겠지 하지만, 사실 백혈병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무슨 위험도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걸릴 수 있고 담배 안 피는 사람도 걸릴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걸리고 많지 않은 사람도 걸리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 숫자를 보면은 백혈병 환자들은 아이들의 암의 70%는 백혈병입니다. 또 어른들한테서도 이제 백혈병이 이제 흔히들 많이 오는데, 백혈병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겁내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혈병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코비드는 그래도 뭐 요즘에는 예방주사도 나왔고, 또 걸렸다 하면 그 중에서 뭐 사망률이 한 10%다 하면은 이제 그것도 많은 거지만, 사실 백혈병 하면은 사망률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혈병의 완치는 이제 다른 똑같은 염색체를 가진 사람의 골수를 갖다가 이제 트랜스퓨전 이식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거 맞추기라고는 예를 들어서 백인 같은 경우에는 10명 하면은 그 중에서 9명 정도는 그걸 찾을 수가 있어. 맞는 골수 염색체가 있는 그 골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명, 4명 꼴밖에 안 됩니다. 그 뜻은 6명, 7명에 되는 백혈병 환자는 사망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뭐 코비드하고 따져서도 훨씬 더 사망률이 많은 거라고요. 그리고 요즘 통계를 보면은 한 7,000명에서 한 8,000명 정도의 미국 사람들 at any moment 8,000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자기 맞는 매칭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찾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작한 이유는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에 치료할 수 있는 염색체를 찾는 세포를 찾는 경우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입을 안 돼 있어요. 내가 골수를 갖다가 혹시 나한테 맞는 골수를 줄 수 있는 환자가 생기면 나는 줄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염색체를 이제 미국 혈액 블러드뱅크에다가 이제 레지스터를 해야지, 등록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못 찾고 이제 그냥 실패로 넘어가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볼 때는 대화 중에 보니까 젊었을 때 좀 한가닥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의사는 어떻게 돼서 의사가 되신 거예요?
원래 저는 그 부모님 둘 다 의사였고요. 아,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장남으로 태어나다 보니까는 저는 그 직업이라고는 의사라는 직업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 아이고.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그 의사 공부를 하려면 그 놀기 좋아하는 분이 의사 되는 건 거의 사실 그 머리가 특수하지 않으면 좀 쉽진 않거든요. 아이 그 놀기 좋아하는 거는 조금 좋아는 했지만 뭐 아,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공부는 또 할 때는 공부를 했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나왔고요. 아, 예. 거기서 우리 와이프도 만났고 그러고 1983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아, 예. 그때 와가지고서 이제 개업은 플러싱에서 시작했죠. 아, 예. 그때 플러싱에 1983년도면 소위 말하는 코리안 파워 젊은 아이들이 그 2세들이 혹은 각 있는 아이들이 그 방황을 그 시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 기억을 하시죠?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를 하시는데 내과를 이제 네. 전공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개업을 하시려면 그 수련을 거치게 되고, 네. 예, 전공을 그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도 내가 과연 내과 인턴할 때는 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내가 가정의학을 해야 되겠다. 나는 뭐 무슨 뭐 암 전문 의사가 되겠다. 뭐 할 때는 그 결정하실 때는 어떤 과정을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뭐 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말씀대로. 그런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의사하고 환자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예. 하나가 이제 내과인 걸로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정형외과라든지 네. 뭐 신경외과 하면은 환자 마취된다음에 예. 그래서 수술하고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그 인간 관계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과 계통이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환자들이 제일 병이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내과 의사들한테 주로 많이 찾아가잖아요. 주로 그렇죠. 예, 뭐 감기 걸렸다든지 무슨 다른 무슨 이상 증세가 있다면 우선 내과지 무슨 외과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 의사들이 한국 의사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플러싱에 개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몇 년도에 했어요 그때가? 87년에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연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오셔가지고 수련 과정을 마치셨는데 어느 대학병원에서나 저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마치셨어요? 저는 저 수련 받은 게 캐톨릭 병원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병원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 세인 빈센트라고 저 마라산에 네, 그때 11단가하고 있죠. 예, 예, 예. 거기 이제 지금 그 병원은 없어졌는데 예. 그때 거기서 많이들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 분들이 사실은 그 많지 않았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개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의사가 유능하더라도 환자를 이렇게 모시기에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그 과정을 그러니까 환자를 모실 때 내가 이 지역에 개업을 하면 좀 뭐 환자들이 많이 오고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신 적 있어요? 글쎄 저는 뭐 수련하고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한국 분들이 별로 없었죠 사실. 예. 연세대학교 있을 때는 뭐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었지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수련할 때는 이제 맨하탄 뭐 퀸스 이런 데서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을 좀 상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뭐 그때 생각하기에는 뭐 저 플러싱 아니면 뭐 잭슨 아니고 그것만이 좋은데 지금 몇십 년 후에 보니까는 플러싱이 훨씬 더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잭슨 아이보다는. 맞아요. 제가 이제 잭슨 하이트에서 보험부동산을 70년대 중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말씀대로 그쪽이 더 몰렸어요 이미. 네. 서브웨이 가깝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의사를 하시면서 가장 그 어려운 그런 시기 근데 어느 때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환자를 네. 환자를 보시면서 그 어려운 그런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한국분이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
아, 이게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뭐 좀 해야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뭐 그런 그런 거에 너무 많죠. 한국 분들 우선 예. 그 뭐라 그럴까 영주권, 뭐 예, 시민권 이제 그런 국적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의학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도 많고 예. 그다음에 또 근데 그 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반드시 뭐 그런 그 이민권 이런 거보다도 예.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고 이제 그 풍습을 잘 모르니까는 그렇죠. 예. 뭘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람이라든지 다른 외국 사람들은 벌써 다 돼 있다고요. 어떻게 예. 가면 어떻게 가서 뭘 해서 어떤 의료를 네트워킹이 다 되는 거죠. 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 어떨 때는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경우도 예.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치료하시면서 그 새생명재단의 그 책임을 맡으신 지는 불과 한 5년 되셨다고 그러셨던가, 책임을 맡으신 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한국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나요? 새생명재단에 하는 혜택은 이제 그 백혈병 걸려서 자기하고 맞는 그 골수가 매칭이 되는 예.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주는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한 5천 명을 갖다가 우리가 등록하면 그 중에 한 명꼴로 매칭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뭐 한 10,000명 하면 2명 정도 매칭. 예, 근데 그 일부러 자원해서 그 골수를 그 지정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한국 분들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러면? 그거 별로 이제 그 나이가 우선 18세에서 44세 된 사람들만의 예. 이 골수를 우리가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더욱더 이제 젊은 사람들 마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안중이 없고 예. 첫째로 또 있다고 그래도 왜 한국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18세 단 20살 나이가 그거 살라 그러면 너무 뭐 쓸데없이 그런 건 하고 다니냐. 예. 공부는 하지. 뭐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제 더욱더 힘들죠. 예. 그리고 이제 백혈병 중에서 만성 백혈병이 있고 급성 백혈병이 있는데 제 아는 교인 중에서 한 분은 백혈병 진단 받은 후에 3개월 만에 돌아간 분이 있어요. 젊은 신혼부부였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평생을 백혈병으로 가지고 사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급성을 해서 빨리 돌아간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발견하든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발견은 우선 자기가 뭐가 나빠서 이제 병원을 찾는 거죠. 뭐 쉽게 뭐 멍이 든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무슨 열이 난다든지 하면 이제 병원에 갔는데 또 뭐 치료가 잘 안 되고 자꾸 재발하고 그러면 혹시 백혈병이 아닌가 해서 뭐 다른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백혈병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치료는 이제 맞는 백혈병도 암이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를 다 꺼낸다는 뜻은 백혈병,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백혈병이 있는 걸 다 꺼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다 또 건강한 이제 그 혈액을 넣어줘야지 되는데 이제 그게 매칭되는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찾기라고는 진짜 힘들죠.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백혈병 환자들에서 자기에 맞는 골수라는 자기 집안 식구, 누구 한 명이 걸렸다 하면 그 중에서 한 집안 식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한 30% 돼요. 그밖에. 예. 근데 그 30%에서 안 맞을 때는 뭐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형제 안 맞으면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이제 한국 뭐 친척 이제 또 한국 나라 사람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그거 찾기라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백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있어요. 뭐 학교 갈 때 다 대학교 가면 자기네들이 다 하고 그래가지고선 백혈병 9명 걸린 10명 걸린 중에서 9명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명 중에서 한 3명이나 4명 찾고 6명에서 7명 정도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답하죠. 우리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피 검사를 해요, 정기적으로. 그러면 피 검사 할 때는 항상 그 검사할 때는 내용에 백혈병 그것도 들어갑니까? 의문이 나면 의사 생각이 이 사람 혹시 백혈병인가 하면은 그
그거를 검사를 하죠. 아니 내가 말을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말기라든지 또 그렇게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급성도 있고 만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50 넘었다 하면은 만성 백혈병일 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어떨 땐 증세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증세가 나타난다고 그래도 만성인 경우에는 뭐 다른 증세가 나타나고 뭐 다르게 어떻게 치료를 해도 뭐 70세, 80세, 90세 살다 뭐 다른 원인으로 돌아갔을 때 가능성도 많은데 어린애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급상이면은 그걸로 사망할 때가 더 많아요. 예, 그뭐 몇 개월 안에 죽는 네.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 백혈병 무섭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생명재단을 시작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뭐 아까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뭐 우선 이 백혈병의 그 골수가 갖다 기증하고 이제 그게 장기 기증하고 비슷해 가지고요. 예, 누가 누구한테 줬다 이런 거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물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우리도 잘 숫자는 그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요. 예. 저희가 알기로 한 20명 내지 한 30명은 되는 예,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은 그 재단에다 뭐 전화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재단에다 이제 웹사이트도 있고 전화도 해서 네, 뭐 예. 내가 뭐 우리 누구누구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예. 이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골수 등록을 해다오. 아, 예. 그럼 저희가 해드리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보조로 사이드로 또 뭐 저희가 해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좀 그 재정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네. 어떤 분들은 사실 메디케이드 같은 게 있어도 교통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뭐 작은 재단이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보조도 해드립니다. 네, 그럼 뭐그 경제적으로 보조를 한다는 말씀하는데 그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하십니까? 자금은 뭐 의사들이 예. 회비도 있고 예. 또 다른 데서 이제 펀드레이징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거는 이제 24시간 이제 의료 상담을 하는 그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왜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뭐 밤 2시에 뭐 팬데믹이다. 밤 2시에 열이 난다. 뭐 병원에 전화 걸어도 자기 의사도 못 찾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는 누가 항상 전화를 받고 거기서 가이드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여자분이 아랫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사실 한국 사람들 뭐 미국 사람도 그렇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몰라요. 내과에 가야 되는지 외과에 가야 되는지 산부인과에 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아마도 이거는 어느 과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은 거니까는 의료 보험도 좀 들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죠.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에서 오랫동안 개업을 하시면서 새생명재단 회장으로 맡고 계시고 또 가정의학 전문의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김세진 의사를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